안녕하십니까. 음, 오늘은 뭐 이렇게 그림 또 소리, 그림, 뭐 음악 이런 거 이제 예술 분야에 저번 시간에 뭐 현대 미술 얘기했나? 어, 그 이제 음악에 대한 것도 사실 그 대중음악까지 해서 춤에 대한 것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그 했었는데 전 채널에 뭐 일부는 제가 살려놨으니까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지금 처음에는 일상적이긴 하지만 또 기본적인 걸 보는 거기 때문에 어, 개념 같은 거를 좀 다룰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뭐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두 사람 정도만 할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하기 전에 그걸 왜 하는지 먼저 그림 그림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현대 미술 좀 이전에 잘 그렸다 하는 그림들은 일단은 그 아주 탁월하게 잘 균형감, 구도가 잡히고 나 지금 이거 거꾸로 찍은 건가? 구도가 잡히고 그리고 표현력이 좋고 세련 정제되고 그러잖아요. 음악도 어때? 음악도 아주 정제되고 그 세종대왕이 박연 선생이 만든 편종에 약간의 조금 플랫된다 그 얘기를 해줬을 때는 아주 그 정제된 소리를 들은 거야. 그죠? 서양 음악이랑 뭐 못지않게 주파수라는 숫자로 그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3분 손익을 가지고 하면은 12음계 크로매틱 스케일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 것들은 소리가 정제된 거예요. 실제로 자연에서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미술도 이제 현대 미술 때면 아주 막 복잡하게 막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그걸 이제 저번 시간에 미술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뭐 미술뿐 아니라 예술 전반으로 한번 넓혀볼게. 왜냐면 제가 대중음악이라든지 대중적인 춤 얘기를 할 때도 결국 중요한 건 새로운 형식의 창조. 이 사람들이 그러고 나서는 그 비슷한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게 되게 중요하다. 심지어는 그걸 들여오는 것조차 중요하다. 들여오는 사람들, 이를테면 서태지가 됐건 신해철이 됐건 굉장히 그 컨템퍼러리한 세계적인 것을 들여오기도 했잖아요. 컴백홈, 그죠? 근데 이를테면 너바나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굉장히 기술적 극한까지 간 메탈의 어떤 종류가 있었단 말이죠. 파워 메탈이라든지 멜로딕 스피드 메탈. 근데 갑자기 그냥 띵띵 띵띵 징징징징징징 기타도 뭐 잘 치는지 못 치는지도 모르겠어. 잉베 맘스틴 같은 경우에는 속주가 날라다니잖아요. 근데 너바나는 뭐 그냥 나도 그냥 쉬겠는데 그런단 말이죠. 이게 이 대중매체의 시기 현대 이렇게 오면서 그런 형식의 파괴 미술이건 음악이건 소리가 어떤 클래식한 그런 뭔가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소리가 이제 점점 이게 재즈인가 싶기도 하고 현대 음악 보면 이게 뭐 뭔 소리지? 현대 음악에는 어떤 음향에 해당되는 음악이 아니라 세련되고 정제된 어떤 정확한 소리. 세종대왕 4분의 1 플랫인데 이게 아니라 사이렌 소리를 끌어들이기도 하고 기계음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이게 사실 일렉 기타라든지 이런 것도 저 누구냐 신중현 저기 선생 그 지미 앤드릭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 소리에 대한 어떤 실험을 하는 거란 말이죠. 아주 막 뭐 되바라진 기타 소리가 나오잖아요. 여러 가지 어?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넣으면서 신디사이저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소리를 합성해서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이게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것을 그 예술 철학 같은 데서 이제 이런 것들 뭐 이걸 어떻게 한번 보면 좋을까 쉽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보려고 어렵게 보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칸트 선생이 우리가 보통 미학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정리 저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뭐 헤겔까지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조금 고전적인 그런 미학에 우뚝 솟은 사람이 칸트 선생 예술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거죠. 예술에 대한 철학적 비평, 아름다움에 대해서 판단을 내린다는 거야. 판단을.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면은 아름다운 뭐가 있어. 그림이 됐건 아니면 뭐 딱 조각이 됐건 아니면은 빠바바바바바바밤 이런 정제된 소리, 정제된 그 형태, 구도. 근데 거기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그 틀이 아니라 다른 틀로 예술을 바라보고자 하는 이를테면은 칸트는 많이 들어보셨죠? 칸트는. 근데 이제 비메라고 하는 또 양반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뭐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 활동하는 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지난 세기 말 정도에 이건 이제 철학적인 거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은 사실은 어려울 것도 없거든. 칸트와의 차이만 보면 칸트는 보세요. 그래도 근대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주체와 객체가 일단 나뉘는 거야. 나뉘어야 돼. 나뉘어서 정제된 걸 보고 내가 와 이거 아름다운데라고 판단을 하는 건데 진짜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거야. 비면은. 근데 어쨌든 어려운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하고 비면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끌어들인 사이렌 소리가 됐건 일상적인 그러니까 현대의 미술 같은 것도 이게 뭐 전시장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도 작품도 따로 뭐 있는 게 아닌 뭐 이상한 그런 그 전위적인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런 실험들이.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뭐냐? 이게 딱 나뉘어가지고 미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일상을 끌어들이는 것, 일상과 분리되지 않은 것,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현대 예술, 미술이나 음악이나 이 장난스럽 거 아니야? 좀 가볍게 막 여기저기 퍼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에 대해서 맞아 이렇게 보면은 말이 되는 것 같다. 일상 속으로 일상을 다시 예술의 영역을 일상으로 확장시키는 거지. 일상으로 예술이라고 하는 거는 따로 있어야 되거든. 그 거기에는 철학적으로 주체와 객체가 나뉜다는 그게 굉장히 커요. 데카르트 식의 그 사유가 객체가 나뉘어야 미적 대상, 미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내가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근데 표현은 아니라 이거야. 그냥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 지각학이라고 해요. 지각. 사람이 예술적인 것을 인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감각 있잖아요. 그걸로 일상 속에서 어쩌다가 어떤 감성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술이라 이거야.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 그 박경리 선생이 어느 수필인가에서 그 얘기하잖아. 판소리 잘하는 사람도 있고 막 성악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대중가요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지나가는 그 노인 할머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힘겹게 이렇게 꾸부정꾸부정 지나가면서 뭐 일을 하면서 이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막 구성진 소리가 뭐 나왔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저거야말로 예술이다. 그거랑 맞닿은 거지. 그렇게 우리가 예술 전시 공간도 아니고 정제된 소리도 아닌데 지나가다가 아유 저거 들으니까는 아유 나도 저 마음을 알 것 같아 하는 그게 예술, 그 감각. 그래서 그걸 감각학이라고 그래요. 얘가 이제 조금 그 이거저거 번졌는데 그래서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그림이 됐건 뭐 음악이 됐건 각각 또 얘기를 했지만은 예술 전반으로 봤을 때는 예술에 대한 어떤 생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 판단 이런 것은
근대적으로는 칸트를 중심으로 객체와 주체와 객체가 나뉘어 뭐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분이 있는 상태에서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딱 잘라버리지만 이제 또 칸트는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미적으로 이렇게 딱 대상이 있고 대상 혹은 전시관이 있고 그걸 보고 이제 주로 인지적으로 느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러한가를 생각해 보면은 비메 같은 그런 선생의 말이 수긍이 간단 말이죠. 우리는 일상에서 할머니의 노랫소리에서 아니면 일상에서 정제되지 않는 어떤 소리에서도 이상한 어떤 감각을 느끼고 지각학. 그러니까 그건 주객이 우리가 뚜렷이 나뉘어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난 주체야 하고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냥 이렇게 요 안에서 늘 교섭이 있는 상태에서 특히 감각적으로 전체 몸의 감각을 중시하는 이 양반도 독일 사람이거든. 칸트도 그때는 독일이라는 말은 저긴 아니지만 그 독일 쪽에서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나와요. 되게 이상해. 굉장히 이성적인 거에서 굉장히 어떤 그 이성과 조금 대척점에서 요 몸을 중시하는 그런 그 얘기도 유럽에서 이제 그런 게 많지만 독일이 특히 그렇죠. 그 양반은 그래서 지각학이라고 해요. 지각학. 미학, 예술 철학을 하는 사람이지만은 지각으로 이미 지난 세기 말에 요 예술을 보는 관점을 한번 사유를 해본 거죠. 설명을 해본 거죠. 그에 대해서 지금 조금 더 하고 싶은 말들이 있긴 하지만 진짜 이제 디지털 세상에서 그 아우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아우라. 야, 저 사람 아우라가 있어. 예술에는 아우라가 있어야 돼. 그 아우라가 정말로 확장될 뿐 아니라 이제는 이제 전도가 될 정도로 이제 바뀌는 세상이란 말이죠. 예술적으로. 그런 얘기는 또 나중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